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고성국입니다. 매주 금요일 일주일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고 또 우리 자유우파 대표 패널들과 함께 판넬로 뭐 써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7자 토크, 5자 토크를 하면서 일주일을 정리해보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오늘자 사설과 주요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오늘 사설은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외교사적 사건입니다. 지금 유엔에 194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194개 나라.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고 북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9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와 다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동안 2개 나라가 우리나라와 수교가 없었습니다. 미수교 국가. 한 나라가 쿠바였고 또 한 나라가 시리아였습니다. 중동의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런데 이제 그 쿠바와 마침내 외교관계가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194개 회원국 중에서 딱 한 나라, 시리아만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외교사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쿠바는 북한하고 1960년에 카스트로가 쿠바를 공산혁명으로 적화시킨 이후에 북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서로가 형제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 나라입니다. 그 북한이 몇 안 되는 수교국가 중에 가장 믿었던 국가 쿠바가 북한을 완전히 따돌리고 북한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게 된 겁니다. 김정은이가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었던 쿠바와의 전격 수교로 외교적 지평을 또 한 번 넓혔다. 유엔 회원국 194개 국가 중에서 시리아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와 외교를 맺게 됐다. 한국과 쿠바는 14일 어제 그저께죠.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방해에 맞서 전격 발표했다고 한다. 쿠바는 1949년에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국가였거든요. 그런데 1959년에 쿠바가 카스트로의 그 공산혁명으로 공산화된 이후에 양국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다가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 북한이 격렬하게 방해하는 바람에 당시에는 성사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후에 꾸준히 쿠바와의 수교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해왔고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쿠바와의 수교는 양국 간 교류 그리고 우호적 관계를 촉진하게 될 것인데 쿠바는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간절히 바라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K-POP 등 한국 문화가 쿠바에 전해지고 수출도 앞으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관광객들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쿠바는 가고 싶지만 가기 어려운 여행지로 그동안 인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1년에 14,000여 명이 미수교 국가, 외교관계가 없지만 여행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14,0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쿠바를 방문할 정도였다. 굉장히 많이 간 겁니다. 정치적 의미도 크다.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나라인데 이번에 북한에 알리지도 않고 우리와 전격 수교를 했다고 하니 북한이 충격을 어느 정도 크게 받을지 예상할 수 있다.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도발하지 말라, 이런 무언의 압박도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팔이 하나 잘려나간 것일 텐데 한국의 이 적극 외교가 세계적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 쿠바에는 일제시대 그 쿠바로 이주한 한국인들과 그 후손들이 1,1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관광이나 비즈니스 등으로 쿠바를 찾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교관계는 수립됐어도 여전히 쿠바에는 북한, 러시아, 중국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간들이 있고 그들과 매우 가깝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건 여행이건 쿠바를 방문할 때에는 이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쿠바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 대한민국과 쿠바 간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 수교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중국 직구 확산에 따른 유통업과 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하는 내용 다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사람들보다 온라인을 통한 쇼핑, 집에서 배달받는 이런 쇼핑이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시대죠. 이게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홈쇼핑이 늘었는데요. 이커머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진출을 해서 한국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초저가를 앞세우고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구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중국산 초저가 생활용품을 파는 알리 그리고 테무라는 기업들인데요. 이들은 배송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지금 해외 직구는 몇 년 전부터 그냥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해외 직구를 하면서 원산지로부터 직접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배송 기간이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이 배송 기간을 2, 3일 내로 단축시켜 버렸어요. 마치 국내의 그 이커머스 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배송 기간 단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하 가격, 초저가로 이 국내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알리나 테무를 이용하는 이커머스 고객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지난달에 알리 앱 이용자가 717만 명, 1년 전에는 336만 명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또 테무 앱 이용자도 지난달에 571만 명, 반년도 안 돼서 10배 이상 늘었어요. 이 숫자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2위 그룹인 11번가 앱 사용자 수를 위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중국 이커머스가 더욱 무서운 것은 이게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리는 배송 기간을 사흘 이내로 단축하고
주요 이익수단인 입점 수수료를 3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어요. 또 테무도 이런 흐름에 가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국내 이커머스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등 국내 제조 유통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는 패션이나 뷰티까지 확장하고 있고 패션에 특화한 쉬인이라는 앱, 화장품에 강점이 있는 틱톡 숏 등이 사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그런 이커머스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의 확산은 국내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판로가 넓어지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제품을 구입할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면 뭐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국 기업들이 국내 이커머스를 넘어서 일상 소비재 시장 자체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 잠식되고 지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중국 시장에 의한 한국 시장 교란 지배 상황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국 기업들 말이죠. 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고질적으로 이 짝퉁 만들어내는데 귀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반품이나 환불 같은 이 고객 응대 서비스가 선진국가 또는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기업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막상 싼 값에 구매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이 KC, 그러니까 한국 제품한테 요구되는 안전 인증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제품 또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초저가로 공략하는 이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과 유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우리 이커머스 기업들의 입점 수수료가 너무 높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과 관련한 좀 조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최소한의 안전망과 보호책, 중국 이커머스 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망과 보호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커머스 기업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중국이 초저가로 밀고 들어와도 우리 제품들은 높은 질과 확실한 그 AS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완전히 제품을 차별화시키면 가격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충분히 중국 이커머스의 잠식에 버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때 늦은 대응으로 국내 이커머스 또 국내의 영세 유통업, 국내의 중소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한번 잠식당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한테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완전히 밀려나고 영세 상인들이나 중소 제조업이 이커머스 기업의 유통망에 휘둘리게 되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우리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오늘 지적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귀 기울여서 지금부터라도 상황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 필요한 대책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 주요 뉴스 사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어벤져스 토크 배틀, 자유파 어벤져스 토크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ligh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네, 제가 아시아투데이 사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네요. 맞아요. 가격이 엄청 싸요. 질은 아직 떨어지는 게 많지만 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싸면 마음이 약해서 테무가 워낙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고객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건데 중국이 어떤 꼼수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입니다. 국내 기업 애용합시다. 반중 친미합시다. 엄청 조잡한 수준 물건이 대다수입니다. 속히 탈퇴해야겠습니다. 네, 중국 물건 아주 형편없어요. 싸다고 싸서 싸다고 사서 2번 쓰지 못하고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신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네요. 정부의 좀 근본 대책, 종합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오늘 어벤져스 토크 배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법승TV, 법으로 이긴다는 법승TV, 법을 알고 법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끝나가는 느낌이 좀 드는 날씨들이 이어졌다가 조금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자, 센슈 TV입니다. 센슈 TV. 센 이슈 그런 뜻이라고들 하던데 센 이슈. 센슈 TV의 지석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몇 마디 또 하잖아요. 나 이제 하는 거 하는 네. 하시죠. 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그 아니 그거는 이승우가 한 말이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나요.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국 우리 지금 요즘에 우리 저 건국 전쟁 보셨나요? 저도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사이에 보러 갈 겁니다.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떨결에 건국전쟁 얘기를 하셨네요. 어제 보려다가 못 봐가지고요. 어제 저희 그 고성구 TV 아미고 회원들하고 건국전쟁을 봤는데요. 그리고 김덕영 감독하고 뭐 현장 대담도 좀 했는데 지석규가 나온다 그랬는데 왜 안 나오냐고 많은 분들이 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다면 진짜 가는 줄 아시나 보죠? 그래서 제가 내일 꼭 갑니다. 아니 그 바람에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표를 사놨다가 표 몇 장을 쓰지를 못했어요. 나 이런. 원래 약속을 했었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표를 일부러 사서 올리고 또 사서 또 하시고 그런 식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재명처럼 살면 안 되죠. 아니 건국전쟁은 일부러 표를 사서 관람을 안 하더라도 또 사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예매율을 높여야 건국전쟁이 오래 상영관에 걸려 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후원을 하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김덕영 감독한테 뭐 후원 계좌 있어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표를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선의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승우 변호사가 덕담을 해드렸는데 나는 이재명 같은 사람 아니라고 그래버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재명이가 그렇게 싫어요?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이재명이 너무 싫죠 지금 제 시기에. 이재명만 싫다가 요새 또 하나 등장하는 바람에 미치겠네요. 또 하나 누가? 이름 두자예요. 이름이 두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름이 두자? 누굴까? 혹시 이영? 아니 뭐 그분까지는 제가 이제 저랑 왜 왕년에 알던 왕년에 알던 산호명에서 같이 놀던 산호명 할 때 이 지석규 밑에 똘마니였던
뭐 그렇게까지는 네. 예, 제가 똘망이었는지 거기가 똘망이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는 그 잡혀갈까봐 몰래 숨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대놓고 잡아가라 하고 저는 이렇게 나와서 했고 요 차이죠. 뭐 예. 잡아가라 한 이석규는 안 잡히고 지석규는 안 잡히고. 예, 그렇죠. 예. 도망도 잘 다니니까. 도망 다닌 조국이는 잡히고. 그렇죠. 예,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생즉색 사즉사. 아, 그렇구나. 생즉사 사즉생. 그건 둘 다 죽는다는 뜻인가요? 그 어려운 말이 저는 살았는데. 아니 생즉사 사즉생. 아, 예.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예. 살려고 자꾸 도망 다니면 죽을 것이다. 네. 뭐 제가 뭐 이순신 장군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워낙 소탈하시고 담백하신 스타일이라서. 네. 조국이요? 아니요. 조국은 그렇지 않아요.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아, 예. 그래서 정반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최대원님 한 말씀 하셨네요. 지석규 센터장님 잘생겼다고 하니 진짜 잘생긴 줄 아시나 봐요. 아니, 누구시라고요? 지금 댓글. 최대원님. 최대원님, 예. 최대원님,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았는데 주제 파악을 알려주셨네요, 오늘 최대원님. 자, 오늘 이렇게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센시우의 지석규 대표 그리고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위성정당이라고 네, 이재명이가 암호문을 읽었잖아요. 한참 동안.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다들 정말 어려워했어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한참 떠들었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네. 종북 주사파들 다 모여라. 우리 네, 한꺼번에 위성정당 하자. 그거였습니다. 네.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이름이 좀 길어요. 그 제가 잘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그걸 하여튼 통합위성정당이라고 이재명이는 얘기했습니다. 그 통합위성정당 여기를 보니까 뭐 대표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200여 개 단체가 모여 있더라고요. 일단 200여 개 단체야. 예. 예. 그 중에 보니까 광우병 때 난동 피웠던 단체, 세월호 때 그거 가지고서 울고 먹은 단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뭐 그냥 행동대 했던 단체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예. 자, 이런 단체들로 이제 뭐 한꺼번에 뭐 좀 해보겠다고 하는 이재명식 통합위성정당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주관식인데 네. 한 말씀씩만 좀 써주십시오. 근데 저 부탁드리는데 네. 요건 쓰지 마세요. 아, 네. 예, 네. 비속어도 쓰지 마시고. 네. 예. 저한테 저만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변호사님은 이제 관련 없고 저한테만 이승호는 욕하라 그래도 못할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한테만 비속어 써주면 여기까지 말고 저도 잘해요. 아이, 비속어죠. 방송에서 겁나서 못하는 아, 네. 네. 자, 써주세요. 아, 예. 네. 아니, 쓸말이 없어요? 예, 여기 쓸말이 없다가 지금 아니, 쓸말이 없어요, 그럼. 예, 여기 쓸말이 없다라고 써도 되죠. 네, 뭐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야, 정말 쉽게 갈라 그러네. 네. 비속어 다 안 쓰고 나니까 없어요. 자, 여기 질문을 하셨네. 아, 예. 이재명이하고 조국이하고 누가 뻔뻔한지 답이 어려워요. 아니, 이건 뭐 그냥 우리 시청자께서 내신 질문이에요. 예,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중에 누가 더 뻔뻔한 것 같습니까? 그 2심 판결 나오기 엊그저께 조국 2심 판결 나왔습니다. 네. 2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 당연히 이재명이죠. 2심 판결 나오고 며칠 지나니까 똑같더라고요. 누군지 저도 우열을 못 가리겠더라고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성우 변호사.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훨씬 더 뻔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조국 전 교수 전 법무장관은 그래도 가족이 대동단결돼 있잖아요. 그러네. 네, 가족이 하나의 일심 동체로 움직이고 있어서 가족의 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원가족 뭐 여러 가족들이 예. 사실은 이제 다투기도 했고 우선 아들은 남이 됐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뭐 김부선 씨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훨씬 더 강한 사람이다. 훨씬 더 얼굴이 두꺼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이 더 뻔뻔하다. 네. 일단 이성우 변호사는 확실하게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이재명이 더 뻔뻔하다. 저는 왜 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면요. 앞으로도 이제 조국이
어떻게 더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진행형이에요. 이재명은 완료형이죠. 그 뻔뻔함이 사실. 완료됐다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확실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재명이 얘기하면 그걸 믿으세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재명 끝난 거고 평가가 끝난 거 평가가 완료형이다. 아. 근데 조국은 아직 진행형이다. 알겠어요. 더 놀랄 거다. 아니 제가 그 얘기. 이건 그냥 여기다 목숨 걸 일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청자께서 하도 궁금해서 질문하신 거니까 아, 그러니까, 예.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낸 질문에 대한 답변 하시죠. 썼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200개 넘는 이 종북 주사파 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는데,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주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쓸말이 없다. 아 진짜 쓸말이 없다고 쓰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밑에 예,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반체제 정당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정당들이 뜰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온갖 간첩단 사건에다가 지금의 창원 간첩단, 제주도 무슨 뭐 서울 간첩단,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다들 들어가 있는 민노총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간첩단 이들과 모두 연관된 정당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뭐 천안함이 자폭이다 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수십 년, 이게 한 30년 됐습니다. 그게 저는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네. 어떻게 더 다시 고개를 들이밀고 다시 또 아하.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반체제 정당이다. 음. 이거는 사실은 헌법적으로 이런 거는요 창당 네. 못하게 해야 되고 그것도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이렇게 버젓이 이재명이랑 연합해서 나오죠? 아니 정당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안 되나요? 예.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예. 반체제적 인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만드는 정당. 이건 못하게. 아니 그런지 안 그런지는 법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지. 네, 그거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안 돼요.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무조건 그렇게 한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 못하게끔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아니 없어요. 왜 법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죄송해요. 죄송해요. 법을 제대로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 이런 일이 나잖아요. 법을. 네, 근데 심사숙고 그게 이수미 변호사가 죄송할 일인가? 법 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법이 이렇게 야로야로하고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야들야들하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쓸 말이 없잖아요. 서구 선진국에 있는 국가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와서 다 따라가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됐어요. 네. 네, 네. 아니 그저 오늘 이수미 변호사가 되게 야단 맞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이수미 변호사 답변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검증이랑 거르는 기능을 하라고 사실은 공당이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가 사회적으로 모든 그런 시민단체 그거에 뭐 적법성, 불법성 문제가 있고 없고 따지지 않고 그냥 다 합치겠다. 네. 그렇게 하겠다 생각한 것도 저는 굉장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었고 예. 그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일이 될까? 이 생각에 두 가지가 다 들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나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정책 같이 만든다 그러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인간 세상에서는 거의 어려운 일이 아닐까. 나는요 네. 저걸 보면서 내가 정유라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왜요? 정유라 씨가 네. 오늘 출마 선언했거든요. 오산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예, 오산. 네. 네, 안민석이 잡겠다. 그런데 완주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저는 정책이 없어서 완주할 자격은 없습니다. 맞아. 예. 그렇게 썼어요. 예. 페이스북에. 네, 맞습니다. 나는 오로지 완주- 안민석이 잡으려고 나가는 거지. 그렇죠, 예. 정책도 없는 제가 뭘 완주를 해서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썼다니까. 야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저것들 말이에요. 이제 모여갖고 정책 같이 만들자고 하는 저것들보다야 정유라 씨가 100배 낫지. 맞습니다. 예. 훌륭하네요. 훌륭한 진짜 사람이야. 훌륭합니다. 예. 훌륭한 젊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어려운 아이, 건데 그럼. 그걸 명확하게 다 파악하시니까 되게 훌륭한 예. 분이네요. 예.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완주가 목표가 아니다. 나는 네. 정책이 없어서 국회의원 같은 건 자격이 없는데 안민석이 잡으려고 내가 나간다고 해놓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은 되게 완주해서 국회의원을 목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어차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하고 예. 굉장히 대담하네요. 예. 후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후원을 안할 좋다면 수가 없어. 완주 안 해도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저한테 후원해 주세요 하면서 후원 계좌를 열어놨더라고요. 후원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진짜. 되게 예. 용감하네요. 그러니까 저 한마디 네. 정유라만도 못한 것들 예. 저것들이 200개 넘게 뭐 수백 명의 모임들 예? 그렇네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내려주십시오. 여기 이승우가 잘못했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정유라 진심 대단 훌륭해요. 그래요. 예,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신당 그 창당, 네. 예, 그 지금 조국이 말이죠. 네네. 아까 누가 더 뻔뻔하냐 그랬는데, 누가 더 뻔뻔하냐 그랬는데.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조국이는 여기도 못 끼는 것 같아요. 예, 무슨 200여 개 모이는 여기도 못 끼는 것 네, 같아요. 거기 못 끼고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하지 마라, 같이 하기 싫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조국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관식으로 좀 써주십시오. 자, 들어주시고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겨요. 기괴한 현실이. 뭐가 기괴한 현실이에요? 아, 이게 정상적인 현실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정상적입니까? 아니 왜 자유민 이거 보세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시대인데 이 아니. 나라가 정상적이냐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잘하세요. 예, 제가 지금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이 기괴한 대한민국 현실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첫째 기괴한 현실 첫째 어떻게 네.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그것도 정말 추잡한 비리, 입시 비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다음에 보면 청와대 거기에서 공직자면서 직권을 그렇게 기괴하게 국정남용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검찰 독재 정권에 싸우기 위해서 내가 다시 나왔다. 이러니까 이게 첫째는 범죄 혐의에서 기괴한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사람이 기괴해요. 그러니까 다 기괴한 현실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겨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죄송하게도 법 얘기하다가 했는데 법을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상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법대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님이셨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고 이와 같은 제 생각에는 상식이 크게 벗어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또 네. 이런 일들이 지지를 받고 또 정당으로서 원내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를 나오는 걸 보면서 야 도대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왜 계속 이렇게 발생할까 그게 너무 놀랍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생길까 봐 겁납니다. 사실. 그래요? 네. 여기 조국이 신당 창당을 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그러면 돈 벌려고 창당했다. 그거 얘기 됩니다. 왜냐면은 정유라는 예. 아니 정유라가 아니구나 조민이는 유튜브로 돈 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은 유튜브 하긴 쪽팔리니까 조국답게 정당으로 돈 벌다. 책 쓰실 수도 있겠네요. 책도 썼죠. 또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책으로 버는 것보다 당으로 버는 게 돈이 더 잘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왜? 당은 또 뒤로 몰래 갖다 주니까. 아. 책 썼다고 몰래 주는 돈은 없거든요. 근데 이 좌파들은 몰래 책 한 권에 1억 5천 주고 사는 수는 있죠. 박사님, 그것도 있네요. 김만배. 예, 김만배. 예, 제가 말을 처리하겠습니다. 그것도 있네. 출판 기념회 하고 이러면 정말. 그러니까 책 쓰려고 돈 벌까 창당하려고 돈 벌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조국이만 아니야. 저 종북주 좌파들은 전부 기괴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기괴한 대한민국이라고 네. 지금 생각할 거라고요. 조국이가 기괴한 짓을 또 했어요. 네. 문재인한테 인사 갔다 오면서 창당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세요? 부산 가시잖아요. 5.18 갔어요. 그 다음에는 광주. 5.18 갔죠. 예. 5.18 가가지고서 5.18 광주. 지가 당한 거하고 5.18 그렇죠. 원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연계를 시키더라고. 예. 그러니까 5.18은 민주화운동 하다가 네,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 모신 국립묘지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잡범도 아주 수준 낮은 잡범이 지 애들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위조
뭐 이런 걸로 지금 감옥 가게 돼 있는 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디다 대고 5.18 영령들을 자기랑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정말 이제 대치동 이름도 못 꺼내겠는 게요. 광주 5.18 그 국립묘지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들 입시 비리 할 때는 대치동에서 한 거거든. 네. 그게. 아니, 대치동을 갖다 광주 5.18하고 또 비교했어, 장소도. 이러니까 더 기괴한 거거든요. 입시 비리 저지를 때. 네.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아마 국민적으로도 이번만큼은 이 민주화 운동을 과거 했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참 많습니다. 민주화 운동. 예. 주변에서 박수 치신 분들도 많고, 네, 네. 국무량으로 이제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이번에 조국 신당 아주 세게 아이고, 예. 묻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같은 입장이면 네. 국립묘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 조국 교수님 같은 입장에 처해서 만약에 예. 형사처벌을 네. 입시 비리로 받게 됐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 다 했는데 왜 나만 처벌하냐. 이런 입장이라면 사실은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하면서 그런 표정은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어떤 그 민주투사 네. 뭐 아니면은 국가를 잃은 어떤 독립운동가 같은 아. 표정 뭐 이런 표정 얼마 전에 그런 표현도 인용을 하긴 했죠 민주당에서 아, 그래요? 독립운동가의 예.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안은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참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분들이 슬퍼할 수 있는 입시 비리 사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참 보면서도 너무나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아직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아직도 운동권이 좌파 운동권 있죠. 네.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나이도 젊으시고 그 당시 그 좌파 운동권들 겪지 못했잖아요. 진짜 586들을. 못 봤죠. 그렇죠? 이제 60대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신 분들 따라지 형들 이 형들만 봤죠 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 실체를 모르시는데 네, 네. 그렇게 광주 5.18 묘지에 조국이 갔다가요. 그 다음 날은요. 또는 그날 밤에는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어떤 NHK. 아니 NHT 지하 업장도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도처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서 그냥 그걸 봐주시면 자, 알겠습니다. 된다. 네, 예, 내려주세요. 이거 뭐 우리 주제는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박지원 정당도 뭐 국고보조금 4억 받았다고 뭐 누구 정당이요? 박지원 정당? 박지원이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말씀이신지 박지원의 모르겠는데 정당은 어쨌든 이 국고보조금도 이게 정말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열심히 일해서 지속교 저도 세금 냅니다. 예. 세금 내나요? 예, 저를 자꾸 이상하게 법카 수준으로 저를 갖다가 뽑아 먹는 사람으로서 그걸 저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예. 우리 세금이 네. 아니 저것들 저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나간다니까 이거 황당해요. 예?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기괴한 현실입니다. 예. 저도 예전에 참 법카 한번 우연히 법카 잘못을 점심 먹었다가 감사받았거든요. 점심 한 끼 잘못 먹었다고. 내 카드인 줄 알고 냈는데 법카였어요. 그때 출장을 갔을 땐 법카를 쓸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잘못해서 이제 출장도 안 갔는데 그런 거죠. 그랬는데 수사받았는데 이렇게 법카를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과외를 사 먹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받잖아요. 빨리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기괴한 현실입니다. 정당 보조금 얘기를 또 묘하게 이재명이 법카 얘기로 또 변질을 시키시네. 그걸 이제 저를 세금이라도 내고 사냐고. 아니 죄송해요. 공금처럼 잘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의심한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여야가 모두 공천을 하고 있는데 공천이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공천이요. 네. 이 내전과 예술의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한 발 삐끗하면 내전으로 떨어져. 네. 근데 하여튼 그 위기가 몇 번은 오는데 이거를 잘 넘어가면은 정말 정치의 예술이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내전이에요. 예. 얘네는 뭐 줄타기도 별로 안 해. 그냥 서로 머리 맞고서 내전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임혁백이라는 자가 이제 이거를 내전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공천을 예술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가 공관위원장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예. 임혁백이라는 자는
지가 먼저 내전을 시작했어. 아예 윤석열 정부 창출에 공이 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자제해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서 공관위원장이 내전을 확 불을 붙이더라고. 야, 그거 진짜 이상한 정당이야.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내전의 이제 핵심이 임종석이에요. 아, 네. 예,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했던 임종석이 이 자리를 공천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뭐 무슨 성동 어딘가 뭐 그쪽 지역인 모양인데. 예. 자,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재명이가 하는 거죠. 이재명이가 임종석을 공천한다 하면 동그라미, 안 한다 하면 X. 야. 들어주세요. 저기 세모는 없죠. 예, 세모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뭐 약하게 왜 이러세요? 센션이 아니, 그냥 아니 제가 확실합니다. 예, OX 확실한데 예. 갑자기 어제 날짜로 이게 완전 상황이 자,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다. 아니 이게 아니 그럼 좋아요. 신박하세요. 아니 좋은데 그러면 답변하는 동안에 계속 돌리면서 하세요. 그러면 인정. 예, 제가 지금 예. 그 심정입니다. 자, 정확하게 그러세요. 이유가 예. 있습니다. 예, 네. 예, 확실하게 네. 임종석 공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제 날짜로 또 이게 흔들립니다. 예. 왜? 비선 공관위가 예.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경기도 비선 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정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진상 팀이 드디어 정신사인 지금 감옥 가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석으로 보석으로 어쨌든 지금 묶여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 못 만나잖아. 아유, 다른 사람 못 만나죠. 어. 예, 전화는 할 수 있습니다. 대포폰 쓸 수 있죠. 아 그래? 네. 대포폰? 남의 거 빌려서 쓰면 뭐 알 수가 없죠. 네. 정진상이 대포폰 한 20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종류별로. 네. 그런데 여기서 계속 공천 관련해서 예, 사실 겉에 공관위는 임혁백, 물밑 공관위는 정진상 중심으로 경기도 팀. 그럼 그 공천하려고 보석을 신청을 했나?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공천이요, 미래지향. 그럴 수도 있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머리가 좋아요. 네. 진짜 머리가 좋고 그래서. 친밀하고 교활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예. 치고. 예. 그래서 요 공관위가 비선 공관위가 드러나기 전까지 당연히 이거죠. X. 예. 근데 엊그저께 자기들도 실수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원래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건데 이게 문학진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제 날짜로 야 이거 공천 안 되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얘를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마음이 아니, 문학진이 때문에 드러나서 문학진이를 살려주지 왜 임종석이를 살려줘요? 아니 이거 만천에 다 드러냈으니까 문학진은 죽일 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게 다 드러나니까 이제는 뭐냐면 친명계라 하더라도 친이재명계라 하더라도 지금 다 날리고 찐명만 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명도 이제는 자 친명하고 그러니까 찐명이 또 달라요? 이낙연계 쳐내고 문재인계 쳐내고 문재인계 쳐내고 그다음에 친명계 쳐내고 남는 건 친명만 남으니까 이제는 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되면 수습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동그라미 이거 아니냐. 그렇지만 오늘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알겠어요. 이거였습니다. 예, 알겠어요.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 무슨 경기도 팀인지 뭔지 뭐 그게 실체가 있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학진 사태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그 뭐 건노갑이나 이런 그 저쪽의 원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 비선에 의한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격렬하게 그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예. 자, X. 네.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친문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임종석 실장과 관련돼서 비서실장 할 때 여러 가지 빚진 이런 문재인 그 계열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많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범민주계를 전체 통합하는 범좌파 통합 위성정당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예. 자칫하면 자신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포문을 이미 공관위원장이 열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내려주세요. 하긴 그 지금 뭐 이 종북 주사파 떨거지들을 쫙 모으면 그 중에서 임종석 따를 사람하고 이재명 따를 사람 하면은 임종석 따를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이는
지사람이라고 잔뜩 힘들게 모아놨지만 실제로는 그게 종북주사파일수록 이재명이를 뭘로 취급하겠어요. 예. 그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선까지는 참여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학진 여기서도 드러났지만 이게 권노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대철 이런 분들이 경고를 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온갖 지금까지 선거란 선거는 이 불법 선거 모든 선거 역경의 여건을 다 거쳐온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딱 했을 때는 문학진 이번 그 얘기하면서 이재명이가 전화하면서 했던 게 형님 10% 지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다 조작한 거거든요. 어디 듣보 10%가 아니라 20%. 그렇죠. 20% 맞습니다. 예. 어디 듣보잡인 후보를 문학진보다 더 20%는 위로 올려놓고 나머지 후보는 다 20% 이상 떨어뜨렸거든요. 이거 조작한 거거든요. 경선도 임정숙 참여시켰다가 경선 결과 다 조작해가지고 임정숙 아웃시키는 걸 할 수 있어요. 하겠죠. 그럴 정도로 할수 있겠죠. 이게 이재명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선까지는 참여시켰다가 아웃시킨다.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천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는 끝내 대답을 안 하시고 너무 어렵습니다. OX만 뺑뺑 돌리다가 끝냈습니다. 헷갈리게 끝났어요. 네.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이재명이 본인은 네. 지금 원희룡이 개항을 공천을 확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공천을 확정하자마자 원희룡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한테 도망가면 손에 흙 안 묻히고 돌덩어리 치우는 것이고요. 지가 도망 못 가고 나랑 붙으면은 손에 흙 좀 묻히고 치워버리죠. 뭐. 예. 딱 그러더라고. 예. 자, 이재명이는 예. 도망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출마 도망가면은 동그라미, 예. 도망 안 가면 X. 들어주세요. 도망 안 가면 X. 예. 둘 다 X다. 네. 이건 또 도망을 안 간다, 못 간다, 잘 모르겠지. 아무튼 예, 이성훈 변호사. 있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분석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네. 개항을 자체에 선거구 획득될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민주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있고 네. 또 기존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연속으로 당선이 됐었던 또 텃밭이 중에 하나다라고 네.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은 그 지역적 연고가 분명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 그 당협위원장이었던 분하고 네. 내부적으로 약간의 이제 분란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정 못한다, 전략공천, 단수공천 인정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이와 같은 상태까지도 도망을 간다. 라고 하면 당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그래요? 같다 생각합니다. 네. 자,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이미 병립형으로 갔으면 모를까 연동형으로 갔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이게 범야바위 주사파 연합들이 이제 다 네.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가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이게 뭐죠?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그거 왜 들었어요? 예. 두 번째,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요 두 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원희룡 장관 둘이 지금 여론조 한 15% 차이도 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거 보고서 내가 이길 거야라고 착각하니까. 이래서 안 가고 여기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예, 저는 도망간답니다. 네, 저는 도망간다. 이거 반칙입니다. 주필님은 그런 거 들으시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셔야 하지 말아요? 아니, 그건 하시죠. 궁금합니다. 네. 저는 도망간다. 네,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첫째, 이재명이가 쫄보예요. 100%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예. 아까 여론조사 얘기했지만 네. 그 여론조사 믿고 이재명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장터에 뛰어들어요. 절대 예. 그렇지도 않아요. 예. 다른 길이 없으면 몰라도. 네. 다른 길이. 아니 대선 패배 직후에는 그 보궐선거 나가서 국회의원 빼지다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다른 길이 있잖아요. 뭐죠? 비례대표. 비례대표, 예. 아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막 기괴한 현실이고 막 상상을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 대표를 발끈 쥐고 있는 거는 공천권 행사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래서 쥐똘만이들 배치 달게 해주려고. 공천권은 3월 초면은 끝나요. 공천은. 네, 그렇죠. 그때까지 당 대표 뻘끈 쥐고 네. 정진상이든 경기도 팀이든 뭐 이명백이든 시켜가지고서 하면 되지. 네. 그 다음에는 지는 이제 할 일이 없잖아. 네. 지가 계속 있으면 선거 유세를 하러 다녀야 되거든. 예. 근데 선대위원장은 이해찬이 님이 딱 앉혀놨잖아요. 네. 그렇지 할 일이 없는 거야.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결단해야지. 네. 당의 선거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 탈당한다.
탈당한다요? 예. 그래서 저 위성정당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당에 지금 면접까지 봤거든요. 예. 이재명이. 그건 뭔 소용 있어. 후보로 아니, 그게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지가 싫어서 그만둔다는데. 기괴하네. 그렇게까지 되면은 정말 진짜 기괴할 것 같은데. 지가 싫어서 그만둔다는데 무슨 수로 말려요. 영화보다도 영화로 만들 수도 없는. 이야, 더 영화 같은. 그리고 위성정당 2번 받겠지 뭐. 겁나서 5번도 못 받아. 6번도 못 받아. 그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도망갈 거라고 봅니다. 도망갈 거라고 그래서 그럼 보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아니, 그렇죠. 난 도망갈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도망을 못 가서 안 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도망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 네. 이재명이는. 그런데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네. 나가면 무조건 원희룡한테 집니다. 이게요. 보세요. 그 지역에 송영길 때부터 해갖고서 뭐 조직이 있다 그러지만 조직이 유권자의 10% 이상 안 됩니다. 네. 공산당도 네. 당원이 국민의 10%가 최대예요. 맞습니다. 예. 예? 저 북한만 유일해. 북한 주민의 20%가 당원이라 그러던데 예. 내가 보기에는 저 북한도 한 10%밖에 안 돼요. 예. 당원은 국민의 10%가 상한선이야. 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뭐 공산당도 아니고 예. 좀 불구죽죽하긴 하지만 그 대중정당이 그 조직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직은 혹시 이재명 찍을지 몰라요. 전 조직도 이재명 안 찍는다고 생각해요. 쪽팔려서 어떻게 찍어. 예. 근데다가 원희룡이가 워낙 선거판이 벌어지면 지금은 선거판이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법적 선거일이 벌어지면 14일 동안 원희룡이가 뛰는 걸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건 진짜 제대로 뛰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20% 차이도 일주일이면은 뒤집어 엎는 게 원희룡의 힘이에요. 네. 그게 제주도 선거 때 25% 지면서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역전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연고가 없다 그러는데 뭐 원희룡이가 벌써 얘기했던데요. 나 20대 초반에 노동운동할 때 여기 석바위에서 1년 살았습니다. 그러던데. 이재명이보다 오래 사는 거야. 그러네요. 예.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 무슨 연고가 있어. 맞죠. 진짜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석바위에 오래 살았다니까. 왜냐면 그때는 그 석바위가 인천이 중심입니다. 그렇지. 그 동네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이처럼 도망가서 산 게 아니에요. 원희룡이는 노동운동하려고 거기 가서 산 거야. 네. 그 젊은 시절에. 예. 그 다음에 공약 벌써 3가지를 딱 내놨던데, 원희룡이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더라? 주거, 네. 그 다음에 개발, 네. 그 다음에 교통. 네. 그 얘기했어요. 이게 다 건설교통부와 관계된 거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들이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내고 바로 온 원희룡이 말을 개항을 국민들이 어떻게 안 믿어요. 게임 끝났네요. 예. 게임 끝났어. 그런데다가 대충 공약한 게 아니야. 그 3가지 영역을 예. 4년 안에 끝낼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역시. 이재명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주필님. 진짜 임자 맞는 네. 거야 지금. 주필님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개항에서 당선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다 설명했는데 뭐. 그러니까 동그라미 좀 하게. 그러니까 그 질문해 주세요. 정확하게 전. 알았어요 그러면. 네. 원희룡 이재명 대전이 성사가 돼서 네. 그러면 원희룡이 이긴다 동그라미. 진다 X. 진다 X. 예. 들어주세요 하십시오. 예. 내려놓고 있다가. 들어주세요 하십시오. 예, 제가.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이 이재명이를 진짜 제대로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갈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나오겠지만 네. 예?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마지막 0.001%의 도망갈 길이라도 있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좀 원희룡 후보에게 예.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 하세요 그럼. 오자 토크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예. 원희룡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5글자로 전하고 싶은 말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지 5글자로 써주십시오. 한 분, 2분 선정해서. 네. 한 분인가요? 2분인가요? 우리 2분 선정하는 거죠? 2분 선정해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예, 3개월 무료 구독권, 3개월 무료 구독권을 경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5자입니다. 밟고 우뚝 서 살살하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살살하십시오. 원희룡 장관님. 진짜 사람 죽는다고? 아니, 그래도 사람, 죄는 우리가 죄를 미워야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람이 다 잘못하지. 또 그것도 또 말이 되네. 제가 무슨 잘못 있어. 그럼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이 없는 거다.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살살하세요. 예, 살살하세요. 밟고 우뚝 서. 네. 이재명 그 명령 대전이 터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밟고 아주 정치가로서의 가도를 우뚝 서서 달려서 질주하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예. 그래요. 자, 정말 재미없는 오자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올리신 멋진 오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 분씩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영애님부터 시작합니다. 멋진 사나이, 원 없이 싸워, 왔다 원희룡, 용 개양 당선. 예. 원희룡 사무실 플래카드가 예. 원희룡의 룡자를 네. 용 그림으로 그려놨죠. 네. 예. 용 개양 당선. 찢 가두어라. 호구 만났네. 1000명입니다. 승리는 내 것. 원희룡 승천 이렇게 됐어요. 너만 믿는다. 용 나가신다. 용 내려온다. 돌덩이 치워. 희룡 화이팅. 돌멩이 치움. 압승 원희룡. 자, 진짜 팔랑귀 센슈님. 그런 거 뭐죠? 팔랑귀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귀가 팔랑팔랑한데. 자, 한 분씩 선정해 주세요. 예. 네. 저는 용 나가신다, 용 내려온다 둘 중에 하나로 딱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 예. 팔랑팔랑 시키면서 용 내려온다. 영 내려온다. 예. 세상 이야기님입니다. 영 내려온다. 용 내려온다. 세상 이야기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자, 네. 저는 이승우 변호사. 돌멩이 치움. 돌멩이 치움. 네. 잠깐 그 위에 있었어. 아닌데 좀 밑에 있네요. 돌멩이 치워? 치움이요. 돌멩이 치움. 네. 치워도 있고 치움도 있어요. 네. 돌멩이 치움. 몰트 미세스님이 돌멩이 치움 하셨습니다. 예, 두 분께 축하합니다. 저희 그 아토TV 전화로 또 이메일로 여러분들 주소와 전화번호 좀 주시면 저희들이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과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의 공천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내전과 예술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내전 양상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 여러 고비를 넘어서면서 어쨌든 예술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석동현의 역할이 정말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하기는 석동현 이상 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사람이 정말 경선 참여도 못하고 컷오프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컷오프 되고 나서 한 몇 시간 후에 백의종군 선언을 하거든요. 그 후에 이제 김성태의 선당우사 선언이 나오고 이렇게 일련의 흐름들이 쫙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 석동현도 백의종군 하는데 그런 하나의 큰 이제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이 백의종군 선언으로 비록 출마는 못하게 됐지만 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결정적인 그 모멘텀을 제공한 석동현에게 지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7자로 가겠습니다. 7자로요? 네, 7자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라고 하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책을 대선 때 썼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논평했어요. 문재인이는 30년 지기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전 조직을 동원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40년 지기 석동현이 컷오프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게 문재인과 윤석열의 차이고 송철호와 석동현의 차이다. 네.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 석동현에게 지금 여러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7자로 가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네. 석동현은 대장부, 공천예술로서. 이거 내가 한 말인데.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이라 가지고요. 얼마나 말씀을 좋은 말 해주셨는지요. 진짜 이것은 주옥 같아서 이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제가 팔랑팔랑 늘 하고 준비된 팔랑팔랑으로서 잘 제가 승화시켰습니다. 기가 안 찼다 정말. 왠지 오늘 제가 지석규한테 계속 당하는 느낌이에요. 자, 이성훈 변호사, 석동현은 대장부. 네, 저는 그 기사가 나오고 이제 컷오프 됐다는 내용을 봐서 사실은 컷오프가 될 만한 분이 컷오프가 됐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프로필이랑 여러 가지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경선 정도는 가셔도 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고 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오히려 난 백의종군 하겠다. 네. 이게 기사로 확 올라오게 되는 걸 보면서 네. 굉장히 이분이 마음이 넓은 분이고 되게 용감한 분이어서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꼭 공천을 받아서 국민의 어떤 대표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대장부일 때만 가능한 아주 솔직하고 대담한 이런 의사표시 그리고 깔끔하고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사님, 예. 주필님, 그러면 다음에 공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런 정도의 어떤 기계가 있는 분도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감성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요? 네. 시스템적으로 해야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 시스템 공천은 또 허무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걸 또 좌파가 딱 이용해가지고. 4년 후에도 안 되나요?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가야죠. 한번 알았어요, 배운 거니까. 죄송해요. 이게. 되게 죄송한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네. 법을 하신다며 왜 이렇게 법적으로 딱 법대로. 근데 딱 법대로가 사실 사람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사람 감정 다 무시하고 법대로만 하면 뭐 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안 한다. 그럼 시스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는 또 아닌데. 그건 아니고, 죄송하게 했어요. 네. 아무튼 뭐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정도로 넘어가고. 네네. 넘어갈게요. 네. 아니 이게 이재명이 욕하고 조국이 야단치러 나오신 줄 알았더니 오늘 타겟이 이승훈 변호사였군요. 아닙니다. 예. 저는 왜냐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법조인이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검찰 출신이고. 네. 자, 내려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댓글 중에 한 번씩 선정해 주십시오. 멋있는 사내 구먼 7자입니다. 당신이 진짜 친구. 너무 멋진 석동현. 윤통 친구다웠다. 역시 대인입니다. 잠깐만요. 윤통 친구다웠다 다음에 정말 대인입니다. 찐 애국자 석동현. 장하다 석동현 느낌표 꽝. 진정한 자유우파. 큰 그림 속 석동현. 친구란 그런 거요. 역시나 의리 친구. 꽝 다음 기회에. 느낌표가 하나 있어요. 우파 승리 석동현. 찐 석동현님 감동. 석동현 명불허전. 장하구나 석동현. 천상천하 석동현. 석동열이야. 석동현. 석동현입니다. 역시 대인입니다. 국민의힘 살렸다. 계속 읽어야 돼요? 네.
아, 역시 팔랑기 지석규. 그거 아니지. 예. 더 크게 쓰이실 분. 진정한 애국자 다. 노는 물이 달라요. 자, 예. 예. 저 진정한 애국자다. 진정한 애국자다. 한도사님을 선정하셨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다. 네, 이승훈 변호사. 네, 저는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요. 네. 잠깐만요. 어느 분이 노는 물이 달라요. 자, 노는 물이 달라요. 어딨나요? 노는 물이 달라요. 아, 도희님이군요. 예, 우리 스패너님, 도희님이 노는 물이 달라요 하셨습니다. 네. 예, 노는 물이 달라요 하고 진정한 애국자다 두 댓글을 우리 이승우 변호사 그리고 지석규 대표가 오늘의 7자 토크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고요.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나머지 문제도 풀고 가셔야죠. 네. 네. 그 낙석당 있잖아요. 아, 네, 네. 아, 네. 아, 예. 낙석당. 아, 예. 예. 아, 예.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낙석이 어디서 낙석이 그게 참 낙자라는 게 어디다 넣어도 참 힘드네요. 네. 낙석당. 네. 맞잖아요. 예, 이름 한 잔씩 따서 내가 불러드렸어요. 낙석당. 예상 의석수와 이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의석수 그리고 왜 그 정도 의석을 얻을 것 같은지에 대한 이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석당 이낙연의 낙 이준석의 석입니다. 저는 이 자들이 개혁신당의 개혁자를 못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 몇 푼 더 얻으려고 그 누구지? 뭐 하여튼 저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출당당한 양경자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국회의원이니까 이름 하나는 제대로 해야죠. 예. 그것도 영입해갖고서 5석으로 만들었다고 쫙와가지고서 6억인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당 이름의 개혁자야. 예. 자, 들어주세요. 자, 낙석당의 예상 의석 이승우 변호사는 2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지역구에서 하나? 지역구에서는 없고 네. 정당 지지에서 4% 정도 네,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것 4%면 한 2석 정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어이구 6석이네. 오늘 크게 기마이 썼습니다. 아니 기분 쓸 때가 따로 있지. 뭐 이런 낙석이 같은 자들한테 알았어요. 뭐 또 우리 지석규 대표 워낙 사람이 마음이 고와요. 3% 뭐예요? 아, 요거는 그 지금 갤럽 중심인데요. 네. 둘이 당을 합쳤잖아요. 네. 당을 합치기 바로 엊그저께 당을 합치기 전에는 여론조사 했을 때 갤럽 추세에서 지금 저 낙당이 3%, 네, 준당이 3%. 그럼 둘이 합치면 3하면 6%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자 발표된 거는 둘이 합치고 나서 4%거든요. 네. 뺄셈 합당입니다. 뺄셈 합당.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왜 말씀드린 6석이나 돼요? 저기도 정당 4%인데 2석이라고. 아, 이건 여론조사고요. 예. 실제 이제 선거 들어가서 예. 그 6석은 지금 많이 쓴 건데 한 석은 광주에서 이낙연 혼자 딱 당선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수도권에서나 대구에서 나간다 하면 모두 다 떨어질 것 같다.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비례대표로는 한 5 정도. 저 대구 가서 6억인가 한 게 양정숙인가 뭐 그러네요. 아니 그 이제 국회의원 이름이. 양정수. 자, 그건 그렇고 여기 저 이준석이가 법카 나온다고 입 찢어진다는데. 정당 지원금 6억 받으면 당 대표 법카는 내줄 거 아니에요. 네, 법카 나옵니다. 낙석 카드가 나오겠네. 낙석 카드. 참, 정말. 주표님도 예. 법카 없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그럼 당 만드시죠. 당 만들고 나와. 법카 나오려고 우리 모두
영입인재 1호 이승훈 변호사. 예, 영입인재 저 한 20호 정도. 이게 참 정치가 너무 이렇게 좀 희화되고 있어가지고 참 저희들이 이렇게 좀 재밌게 토크 배틀을 하면서도 참 그래요, 그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건국전쟁 아직 안 보셨나요? 네, 저는 원래 어제 보려다가 네, 못 그래요. 봤고 못 보셨고? 내일 저는 봤습니다. 예, 이성근 선수 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저는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으면 돌아왔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허재필 박사처럼 사실 안 오고 그냥 미국에서 지위를 누리면서 한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뭐 대변한다 뭐 이런 입장에서 그냥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여의도에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렸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승만 얘기를 꺼냈을 때 득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항상 욕먹고 김일성과 똑같은 수준이거나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저는 말을 별로 안 했었는데 이번에 건국전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틀린 게 아니구나. 이걸 한 번 더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말을 못했구나. 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기뻤고 또 실제로 막 비난받았던 여러 가지 뭐 한국전쟁 초기에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갔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을 때 그 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설명을 하나하나 해줄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는 점 자체가 예. 굉장히 저한테는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 이제 건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제 그 4.19 혁명으로 물러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다룬 건데 예. 좌파들의 공격은 이 건국했다는 요 대목에 이제 집중돼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을 정당화하면 김일성이가 부정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은 1948년에 김일성이 소련 꼭두각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역사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승만을 부정해야 김일성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이승만을 부정하기 위한 공작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자기들 좌파들이 생각하기에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막 부풀리고 또 거기다가 이 가짜 뉴스 더 치워가지고 뭐 6.25 전쟁 나자마자 집안 도망가고 서울 시민들 피난 중에 있는 한강다리를 폭파시켜서 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퍼뜨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제가 김도현 감독과 이제 만나서 직접 대담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떤 그 종북 주사파들의 어떤 왜곡 선전선동도 역사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한다.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묻어버리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 팩트만큼 강력한 힘이 없다. 그래서 일부러 다큐멘터리 그 방식을 선택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극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픽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네들이 하는 얘기지가 되는데 네. 이거는 난픽션 다큐멘터리잖아요. 이건 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갖는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종북주사파들은 선거를 앞두고 기획을 했어요. 이번 총선 전에 전두환의 12.12를 대대적으로 그렇죠. 그 선전을 해서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자. 네. 서울해봄. 서울해봄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극화죠. 예. 예,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그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 지그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역사적 사실 왜곡들이 많아요. 예, 예. 반면에 건국전쟁은 말씀드린 대로 픽션이 아니라 난픽션입니다. 네. 난픽션 다큐멘터리.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아,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예. 써주십시오. 아, 예. 네, 경화님이 건국전쟁은 팩트 자료로 100% 다큐 영화라는 점에서 훌륭한 영화인 만큼 초중고 단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셨는데요. 교육부도 권고할 수 있지만 초중고의 경우에는 이게 교육감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우리 그 자유파 교육감들이니까 전부는 안 되더라도 한 절반 정도의 교육청에서는 단체 관람을 그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저는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들어주세요. 이게 똑같은 질문이 잠시 후에 제가 할게요. 네. 다큐의 선거학, 다큐의 역사학 38만 명이 500만이라고 네. 뭔가 암호같이 쓰셨어요. 서울에 보면 올봄 개나리가 필 때 잊혀지리라. 건국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딱 읽으면 알겠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지. 자, 암호부터 풀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큐의 역사학이고 38이 500이 되고. 그게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14일 날 날짜 14일자로 예. 지금 38만 명을 찍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4일은 어제 그저께?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여러분들이- 40만 넘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다큐 역사상 제일 많이 봤던 게 원앙소리라고 예전에 그 소리 그래, 원앙소리. 원앙소리 기억나시나요? 예. 그게 그때 아마 200만 명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최초의 지금까지 깬 역사가 없습니다. 기록을. 그 주인공 수는 지금 한 세상에 없겠지? 그 주인공 수는 먹든지 어디 저기 먹었겠죠. 예. 그리고 아니 제가 후일담이라 그러나? 예. 그 소가 죽었는데 늙어서 죽었어요. 나이 네. 들어서 죽었는데 그 소고기로 먹을 수 없다. 안 먹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장해 줬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제가 예. 그런 얘기를 언뜻 저도 들었던 것 그렇게 같아요.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근데 지석규 대표 같으면 그냥 절대 그냥 안 버렸겠죠. 워낙 알뜰하신 분이라. 그거보다 저는 이제 서민이니까 죽으면 먹는 거로 알고 있죠. 그걸 묘로 써준다는 건 상상을 못했고요. 예. 그래서 그 역사를 깨고 이번에 500만까지 가자 이참에. 그 우리나라 다큐 역사의 최초의 맨 아래 숫자로 바람을 쓴 이게 거고요. 제가 질문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인데 네. 그냥 다큐의 역사를 말씀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런 다큐가 예. 국민들 마음속에 내일 모레 4월 10일 총선에서 네. 되게 기적을 일으킬 거고 우리 우파 승리에 그러면 네. 처음으로요. 예. 다큐라고 하는 것을 선거학적 관점으로 학문적으로 승화하는 새로운 학문이 이렇게 그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면에서 다큐의 선거학이라고 한 걸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예. 역사도 다큐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면 다큐의 역사학, 선거학, 새로운 학문적 알겠습니다. 영역까지. 이게 원앙소리가 원앙소리였죠. 그러니까 원앙소리죠. 그렇죠. 원앙소리는 그 소가 다큐 영화로 네. 100% 다큐는 아니었다고. 예, 약간 연출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기가 나오죠. 사람이 나오니까. 네. 예. 어쨌든 그러나, 다큐 장르로. 예, 그렇죠. 다큐 장르. 예. 자, 우리 만나호두 과장님이 한 말씀 이렇게 보완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예. 서울에 보면 올봄 개나리가 필 때 잊혀지리라. 정말 죽여주는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의 봄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번 네. 비슷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고 네. 현재도 보면 케이블에서 제5공화국이 수도 없이 반복돼서 상영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잠시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제 영화적 소재로
다뤄질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뭐 돈은 좀 벌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태지만 이게 오래오래 가면서 뭐 인구에 회자될 수 있는 그런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뭐 이게 그렇게 오래 저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건국전쟁은 사실은 지금 상영관에 걸려져 있는 상태고 아직 뭐 그 집에서 직접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하, 예. 스트리밍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던 이제 그 좌파 계열에 있는 분들도 보고 분명히 분석 기사 글들을 막 쓰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 예. 이게 2차 논쟁을 다시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주제가 양산될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갈 것이다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논쟁의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계속 확산되는 이제 주제가 앞으로 전체 보수 진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로 작동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하긴 뭐 좌파들이 시비를 걸면 그렇게 걸겠네. 4.19 며칠 후에 병원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부상당한 학생들.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거의 울 것 같은, 사실은 울컥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좌파들은 어떻게 저게 울컥이냐, 웃는 얼굴이지. 뭐 이런 식으로 시비 걸 수 있지. 예, 여러 가지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준비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이미 좌파들 언론들도 그렇고 예, 특히 이제 부정적으로 또 우리가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를 또 과장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 거로 제가 과가 거의 없다고들. 이제 저 좌파들이 지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 다큐멘터리가 아, 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과로 뭐 다들 얘기해 왔던 게 3.15 부정선거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장면의 첫 장면이 그게 나와요. 그 정부통령제였거든요. 네. 정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야당에는 조병옥이었어요. 네. 조병옥이 선거 중에 죽어요. 미국에서 죽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죽었으면 또 음모론 나왔겠다. 미국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냥 무투표 당선. 당선된 상태에서 그런데 투표는 한 거예요. 그래서 80몇 %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예. 투표는 했어요. 예, 그런데 상대가 없는 투표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는 네. 이승만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야. 그게 역사적 팩트예요. 예. 그리고 이기붕이가 저쪽에 부통령 후보가 장면인데 장면한테 아무래도 질 것 같으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에 나와요. 예. 그 부분이 부정선거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연로해서 네. 밑에 사람들이 이기붕 세력들이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거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그런 게 다 나와요. 네. 예.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48년생이신데요. 네. 1948년도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던 사람이 이제 1960년이 되면 12년 후 네.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4.19 의거를 일으켰다고 그렇죠. 예. 하고 거기도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거기서 저는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낸 거죠. 전쟁도 겪으면서. 예. 그러니까 성공한 정권은 자신이 키운 새로운 신진 세력에 의해서 뒤로 물러난다.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민주정부의 시작을 만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첫 그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서 12년이라는 그런 힘든 세월을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끔 하는데 네. 혼신의 힘을 다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 영화를 못 보신 분하고 영화 얘기를 계속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예, 이번 주말에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다음 주에 영화 얘기를 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두 분 얘기하는데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장면. 괜찮아요. 사람스러우신 분이라서 괜찮아요. 예. 네. 영화가 사랑스럽. 아니요. 선배님이 아, 네, 예. 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지석규 대표한테 질문이 아, 예. 하나 와 있어요. 지 대표님은 지석영 박사의 후손인가요? 지난번에
조사해갖고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오늘 여기 주필님의 자리고요. 예. 다음번에 이제 고성국 TV의 우리 박사님 중심으로 예. 그때 제가 답변해드리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질문을 여기서 또 하시면은 돌부를 어떡하라고 그러시는지. 네. 오늘은 지금 서울에 보면 얘기인데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것도 다시 바꿔서 자, 저도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처럼요. 건국전쟁은 목련꽃이 피는 저 봄이 오면 만개하리라. 저도 이렇게 저도 바꾸는 건 아니고 추가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성영 선생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관계혈족?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관계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조상님이시죠. 우리 선조의 조상님. 예. 더 있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우리 지성기 대표께서 예, 먼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말씀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말에 건국전쟁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갖고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국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통성 있는 정치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꼭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목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오늘은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 센슈TV의 지석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국전쟁 얘기인데요. 예, 제가 어제 영화도 직접 보고 그리고 김도영 감독과 만나서 좀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팩트, 역사적 사실만큼 강한 힘은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역사적 사실만큼 강한 힘은 없다. 우리 자유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좀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뭔가 뭐 좀 꿀리는 대목이 있는 것처럼 지레 위축되고 무슨 역사 얘기만 들고 나오면 좌파들이 막 공격적으로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뒷걸음질부터 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멸콩 TV라고 하는 우리 또 자유파의 또 다른 그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요. 지난 설날에 제가 거기서 기적의 한국 현대사, 지금 기적의 한국 현대 정치사입니다. 제 전공이 정치사거든요. 한국 현대 정치사. 기적의 한국 현대 정치사 특강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승만에서 윤석열까지입니다. 특강을 하다 보니까 한 7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 7시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우리 한국의 현대 정치사가 우리 자유파에 의해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기적이 또 어떤 또 다른 기적을 낳았는지를 쭉 정리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특강을 준비하면서 또 특강을 하면서도 스스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멸콩TV요. 멸콩TV입니다. 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그 신세계인가요? 정용진 회장이 멸공을 표현하고 싶은데 멸공, 공산주의를 이기자. 근데 이게 이제 바로 표현하면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니까 갑자기 슈퍼마켓 가서 멸치하고 콩나물을 들고서 인증샷 찍고 막 그랬던 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멸콩 그랬는데요. 그 멸콩 TV입니다. 멸콩 TV 쳐보시고 들어가시면 어제 그저께부터 아침 5시, 저녁 오후 5시에 제가 한 그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정치사, 기적의 한국 현대 정치사 특강이 편집돼서 30분 단위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가서 제 특강을 보시고요. 그리고 가신 김에 멸콩TV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뜩이나 화력이 부족하잖아요. 종북 주자파들은 여전히 지상파 종편 뭐 기성 언론들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민노총의 언론노조가 뭐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유파가 정권은 잡았지만 대통령은 바꿨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자유파 유튜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파 유튜브들에 대해서 한없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성구 TV의 진행자이면서 동시에 아투 TV의 책임 진행자를 맡고 있고 또 그러면서 멸콩 TV에 가서 특강을 하고 하는 것도 자유파 유튜브들이 함께 이런 방식으로 공동 작업하고 연대하자고 하는 제 평소의 생각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는 고성구 TV 아미고잖아. 아이 나는 아투 TV 열혈 팬이야. 아이 멸콩은 뭐 멸콩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같은 우리 자유파 식구들입니다. 고성구 TV도 가셨다가 여기 아투 TV에도 오셨다가 멸콩 TV도 가셨다가 또 그밖에 우리 이 어벤져스의 이 훌륭한 그 대표 패널들 있잖아요. 송국군의 혼술도 가시고 지석규의 센슈도 가시고 이승우의 법승도 가시고 또 송규호의 젊은 시각도 가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에게 여러분들 힘을 좀 골고루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나눠줄수록 커집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은 나눠드릴수록 더 커집니다. 오늘 금요일 토크 배틀, 어벤져스 토크 배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송규호, 젊은 시각의 송규호 대표가 월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